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또 뵙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강의해 주신 분들 너무 수고 다 하셨고요. 또 방송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리더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양담 사장님이 100만 원짜리 운동화를 샀다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저도 하나 사고 싶네요. 하여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고 싶고 타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아메 비즈니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최상의 비즈니스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팀, 또 우리 이 그룹에서 그런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 체제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그룹이 이제 여러분들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우리 스팀 등에서 이 스피치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멘탈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업은 사실은 스피치를 시작해서 스피치를 끝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스피치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은 당연히 제가 오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을 잘 들어보시고 요런 요령으로 한번 A4 용지에다 메모를 하시면서 간단하게 적어서 한 두세 번 정도 연습하시면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핀이 올라갈수록 경험이 축적된 경험을 이제 추가하는 그런 스피치가 되기 때문에 1시간, 2시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틀 안에 어떤 내용이 우리가 들어가시면 좋은지, 어떤 내용이 들어갔을 때 좋은 스피치가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전달했을 때 감동을 주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잘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이런 스피치 그 요령에 대한 교육도 세미나 때 2시간, 1시간씩 계속 했었어요. 지금 아마 스피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여러분들 받아보신 적도 없을 것이고, 저희도 이제 사실은 스피치 요령에 대한 이 강의를 많이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스피치에 대한 두려움도 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좋은 스피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스피치의 의미는 나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스폰서에게, 형제그룹에게. 두 번째는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이 스피치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게으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동기부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죠. 훌륭한 리더는 동기부여를 주면서 사람들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건데, 그것이 바로 스피치로부터 시작해서 스피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는 감동 전달이에요. 기쁨을 나누면 2배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동을 전달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좋은 스피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스피치 트레이닝. 스피치는 트레이닝을 하는 거 자꾸만.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리더가 되면 제품을 팔아가지고 수입이 창출하는 그런 비즈니스이기도 하지만은, 어쨌거나 리더는 이 스테이지에 많이 서야 돼요. 남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남 앞에 많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에서 이 미팅을 2명, 3명 미팅할 때도 끝날 때는 마무리 스피치를 하게 되고, 또 이런 교육을 끝나면 또 애프터를 또 해야 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스피치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스피치 할 때마다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우리 스피치는 새로운 얘기를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한 얘기 또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어디 사는 누구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업하게 된 동기, 감동 같은 그런 얘기들을, 그 스토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을 나누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반복 스피치를 한다 하더라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그게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요 요령에 있어서 요령으로
스피치 요령을 정리했다가 한번 메모를 해보면 굉장히 쉽게 또 재밌게 또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사업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암해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암해하는 이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가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좋은 신발을 사기 위해서, 뭐 이런 이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항상 긍정적인 스피치를 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덜 만난 거니까. 지금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공해서, 우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이런 긍정적인 스피치 하는 훈련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왜? 남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반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반복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심어주고, 스피치는 새로 오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존 리더 보면 다 아시잖아요. 김학찬에 대해서 어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리더는 다 압니다. 그러나 제가 새로운 사람이 왔었을 때 애프터 할 때도요, 저는 항상 한국투자신탁을 제가 다녔고 지점장 하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을 만났고 맨 처음에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아주 수없이 그 반복된 얘기다. 왜? 새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없을 때는 내가 한국투자신탁 다녔다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리더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방법을 얘기하지만 새로운 분이 계실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화려한 직업,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이 직급 이런 부분들을 얘기함으로써 저런 분도 아메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진솔한 자기 이야기가 굉장히 좋아요. 진솔한 자기 얘기. 그리고 아메는 절대 가르치는 식으로 스피치하면 안 돼요. 아메 사업은 지시하는 사업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업이라는 걸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쇼더 플랜이라고 하는 것도 플랜을 보여주는 것이지 플랜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가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 우리가 애교로 받아주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아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난 아메 사업을 열심히 해서 성공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성공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까지는 좋은데 여러분 열심히 해서 성공하십시오. 이거는 거의 초보자들한테 나오는 얘기지 사업을 했던 분들이 있는 얘기 안 합니다. 왜?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신감, 꿈, 비전, 변화된 모습, 가정의 화목, 제품의 우수성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기록해 나가면서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간결하고 정리되고 준비되고 인상 깊은 스피치를 하셔야 돼요. 간결해야 돼. 스피치는 설명으로 하면 안 돼요. 간결하게 요약해가지고 정리되고 준비된 인상 깊은 스피치를 임팩트를 딱 주는 그런 스피치가 굉장히 감동을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일곱째는 말의 감정이 실려야 돼요. 이건 호소력 있는 스피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호소력 있는 스피치를 하려면 감동적인 스피치를 하셔야 돼요. 읽는 식, 책 읽는 식으로 얘기하면 감동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당당하게 내 경험을 얘기했을 때가 가장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이 없으면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메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에요. 내가 감동을 주는 비즈니스인데 내가 거절도 당해본 사람만이 거절을 극복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반전의 원리를 이용한 스피치예요. 이 반전을 이용한 이 원리를 이용한 스피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애를 집에 두고 와서 가슴이 아파요. 굉장히 애를 두고 와서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죠. 그러면 애를 두고 어떻게 하나? 그럼 나도 애가 있는데 하지만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반전입니다. 애를 집에 들어가서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이게 반전이에요. 애의 미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이런 스피치로 마무리돼야 된다 이겁니다. 애를 두고 와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이걸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하고 같이 있어야지 여기 와야 할 이유가 없죠.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이 사업에서 성공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와 하고 평생 자유로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항상 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아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아이의 연연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9번째는 항상 겸손한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자, 요게 이제 요령이고 3번째는 스피치 순서예요. 자, 요건 요 순서대로 해나가야 됩니다. 이건 제가 메모를 해줄게요. 뭐 다 아시지만은 활동 및 거주 지역이에요.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성명.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용인에 사는 김학찬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직업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가장 화려했던 직업을 얘기해요. 화려해요.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하신 분이라면 나는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내가 획득했다는 등 이런 화려한 그리고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이 자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시작 동기 있죠. 아미를 하게 된 시작 동기.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 전달하는 건데 사실은 초보자들한테는 이 메시지를 전달할 게 없어요. 암의 시작 동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의 목표 정도 얘기하면 딱 30초 스피치가 돼요. 이게.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용인에 사는 김학찬입니다. 저는 한국투자신탁에서 내가 부지점장을 했었고 이 사업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의 그 가족으로부터 이 사업을 전달받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의 꿈은 뭐 이럽니다. 메시지는 뭐예요? 나의 꿈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나의 목표는 이번 달에 뭐 9%입니다. 승킹비 화이팅 아니면 하이하이 화이팅 뭐 이렇게 스피치면 다 30초예요. 이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1분 스피치 하면 이제 여러분들 경험이 여기 이제 경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지에 경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험이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스피치 순서고요. 이 메시지 아메이가 좋은 이유 원고를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원고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써봐야 되냐면 여러분들만의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좋은 경험, 제품 등 이 제품 같은 경우 좋은 경험을 했다면 써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는 심근경색이 있었는데 오메가3를 먹어가지고 아주 좋았다든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여 년 전에 사실 오메가3를 먹으면서 우리 뉴트라이트의 좋은 점을 그때 발견하게 된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항상 여러분들한테 하잖아요. 초창기에. 그러면 이 심장 쪽으로 나쁜 사람들은 오메가3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스피치 도움도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아메 제품의 우수성을 알게 됐던 계기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오메가3를 먹어보면서 제품의 우수성도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오메가3가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내 스피치를 통해서 전달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아이들과 가정 이야기. 이런 얘기들 하면 너무 좋아요. 왜? 아이 없는 집이 없고 가정이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 정말 여러분들 어느 부모가 뭐 이 나의 가족 아이를 놔두고 이런 미팅에 나올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할머니한테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머니한테 맡길 수도 있고 가족 이웃들한테 맡길 수도 있는데 그런 아이를 내가 맡기고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아이 때문에 사업을 못해요.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사업 못해요.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뭐 때문에 합니까? 아이 때문에 이 사업을 해요. 돈을 벌기 위해 이 사업을 해요. 시간을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난 어느 쪽에 설 것이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 스피치에 아이들 가정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좋은 스피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아주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써내려가면 아주 좋은 스피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꿈과 큰 꿈. 작은 꿈부터 큰 꿈이 있죠. 이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한 꿈은 없어요. 두리뭉실한 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보상 프로그램은 리얼하게. 보상은 리얼하게. 제일 좋은 스피치는 내가 이 PT가 돼가지고 연말에 일시불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매달 내가 보너스를 250만 원,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50만 원을 받았으면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가장 좋은 스피치예요. 정말 내가 돈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 가방 입학을 시키는데 가방 하나 사주고 싶은데 그걸 못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브랜드 빌더가 돼가지고 100만 원 받아가지고 이번 달에 우리 아들 아니면 딸 가방 하나 사줬어요. 얼마나 동기부여 될까요? 나도 저 한번 하고 싶다. 내가 제품을 내가 홈플러스나 이마트에서 쓰지 않고 내 아이디 번호로 ABO가 돼가지고 여기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내 자녀들한테 가방도 사주고 학원비도 보태고 이것만큼 동기부여되는 거 있어요? 이 보상을 리얼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누구나 다 돈 솔직해지는 거, 솔직한 거 아닙니까? 돈을 벌게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메이를 하고 좋았던 점이 있어요. 좋았던 점, 그렇죠?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 많잖아요. 나의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뭐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끊었다든가, 매일 텔레비 보았던 그런 습관들을 내가 고쳤다든가,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하면은 나도 우리 남편도 저렇게 좋아하는 술을 끊을 수 있을까? 아메 시켜야 되겠네. 이런 공감을 내가 형성한다는 거죠. 저는 이 아메를 만나기 전에는 고객 접대한다고 매일 제가 고스톱 치고 늦게 들어오고 집에 들어오면 텔레비 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아메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 사업을 해야지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이제 스토리 중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원칙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원칙을 강조. 원칙을 강조는 뭐냐? 난 책을 읽고 CD를 듣고, 그죠? 모든 제품 100%를 내가 활용을 하고, 내가 후원을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내용 좋은 내용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명확하게 이번 때는 내가 9%를 하겠다. 이번 때 SPO 가겠다. 가장 가까운 목표를 얘기를 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목표를.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가 있는데 뜬구름 장식의 목표, 이 스피치는 자기 자신도 동기부여 안 되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동기부여 되지 않는 그런 스피치예요. 여러분들 가능한 목표를 정해놓고 도전하고 실현시켰을 때 여러분들 파트너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피치 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왜?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명강의나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분들 내가 30분 주어진 시간에 30분 주어진 시간에 끝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특히 스피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초 스피치, 40초 스피치, 1분 스피치, 2분 스피치 이렇게 5분 스피치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스피치 도중에 우리 랠리 같은 거 할 때도 스피치 도중에 음악이 나오면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은 스피치예요. 자기 할 얘기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한다?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그동안에 좋은 스피치를 내용을 해도 감동을 받았는데 자기 핀에 버금가 그 이상으로 그냥 질질 끓는 스피치를 더 지나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전에 했던 스피치 내용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지루하다는 느낌이 딱 들기 때문에 스피치를 통해 가지고 본인 주변 사람들한테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이 거의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뭐 애프터 할 때 뭐 30초 스피치라든가 인원이 이제 많을 땐 30초 스피치, 인원이 좀 적거나 이 사회자가 좀 더 시간을 주고 싶을 때는 1분 스피치 주고 어떤 때 이제 경험 얘기할 때는 뭐 5분 스피치, 10분 스피치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시간을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10초 스피치에는 사는 곳하고 직업하고 같이만 얘기하면 딱 얘기하면 돼요. 내가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내 목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10초가 돼요. 두 번째 40초 스피치. 이건 랠리 스피치예요. 40초는. 대략 아까 그런 내용에 들어가고요. 내가 메시지를 간단하게 얘기하거나 나의 목표를 얘기하면 거의 4초 스피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분 스피치 같은 건 애프터 미팅 할 때 이제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3분 스피치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이 추가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목소리예요. 목소리. 굉장히 목소리 중요해요. 한 톤 높여 열정적으로 할 것. 자, 톤을 한 톤 높이는 거예요. 그 톤이 한 톤 높으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이고 느껴져요. 아메이 사업은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 한 톤을 높이면 나도 열정이 생겨.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수원의 사람 김학천입니다. 열정이 생겼다가도 꺼져버리고 이 얘기 듣는 여러분들도 김에 빠지고 야, 저 사람 왜 스피치를 시켜? 막 솔직히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딱 듣게 되면은 스폰서도 못 시키고 누구도 시키고 싶어도 그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목소리 한 톤 높여야 돼요. 그다음에 자신감을 좀 가지려면은요. 여러분들 자신이 주변 사람들 자신감을 갖게 하는 방법은 일단은 목소리가 높아야 돼. 한 톤 높아야 되고 두 번째는 또박또박 정확하게 전달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스피치 할 때 내가 한 얘기가 남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가 스피치 들어보면 그 스피치를 조금 좀 수정돼야 될 부분 몇 분 계시더라고.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러면 안 돼.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조금 천천히 한 톤 높이 좀 빠르게 가능하니만. 아셨지? 지금부터 웃지 마시고들 이거 다 보이는데 여러분들 웃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톤 높이고 가능하면 맨 처음엔 또박또박 천천히 한 톤 높여서 정확하게 전달하지만 이게 훈련이 되면 조금 빨리 하시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별개인데 자신감 있게 보이는 방법은 여러분들 걸음걸이 할 때 리더가요 절대 흐느적거리면 걸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한 5초 빨리 건너다 생각하셔야 돼요. 걸음걸이도 마찬가지 리더가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흐느적거리면서 걸음걸이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걷는 연습을 하고 어깨 딱 펴고 그저 턱 딱 당기고 육사생은 아니지만은 버금가는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걷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리더로서 주변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당당해 보이네 우리 스폰서가 정말 저런 당당한 모습 아메를 만나니 다르네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 목소리 항상 스피치 할 때는 한 톤을 높여라 도레미파 솔 수준으로 높여라. 자, 이거 오늘 꼭 그다음에 세 번째 시선 청중과 대화도 골고루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강의할 때도 여기 강사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청중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요 한 사람만 보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바퀴 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또 한 바퀴 돌고 눈 위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눈 위로 한번 돌고. 눈이 돌리는데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냥 예, 마음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골고루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 저 뒤에서 좋은 사람들 다 봅니다. 얘기를 안 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사는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 모든 내 대상인 모든 분들이 다 여러분들 시선에 두루두루 해야 돼요. 땅을 보지 말고 하자. 예. 땅을 보고 이게 정말 아주 자신감 없어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랠리 때 스폰서를 줄줄이 다 말하지 말 것. 예. 이게 만약에 훈련 연습이 안 돼. 굉장히 짜증나죠? 예. 예를 들어서 부부가 스피치 하는데 나의 스폰서는 누군데? 얘기 알아. 근데 또 와이프가 또 나의 스폰서는 누구다 얘기해. 아주 짜증나기 때문에 그 다음 스피치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냥 부인은 그냥 자기 아니면 남편은 그냥 자기 그냥 이 아미 만났던 동기 같은 거 다 얘기가 됐으니까 뭐 자기 스토리 얘기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스폰서에게 감사한다는 표현을 가능한 자제할 것. 자, 부부 이야기는 중복 스피치 하지 말고 스폰서한테 감사한 표현을 얘기를 자제할 것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좋은 스피치는 뭐냐면 여러분 스피치 할 때요. 여러분도 스폰서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메모하고 있다가 이렇게 스피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스폰서가 어떤 분이라는 거, 나의 스폰서를 좀 빛나게 만들거나 내 그룹에 자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스토리 중에서 그런 스폰서의 이름이 거론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요. 스폰서가 후원했던 내용들이 거론되면 참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스폰서가 난 항상 감사한다. 나의 스폰서는 김학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지만은 얘기하는 과정에서 내 이번에 강릉 가는데 아니면 대구 가는데 나의 스폰서 동행을 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 바쁜 와중에서 스폰서 이렇게 도와줘 너무 고맙다고. 거기에 내려가면서 스폰서가 많은 경험을 나누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다고. 그럼 거기서 어떤 얘기 나와요? 나의 스폰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딱 이런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저렇게 스폰서가 팀워크로 열심히 사업하고 있구나. 또 스폰서가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있구나. 또 파트너가 스폰서를 저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대구까지 내려가면서 아니면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저렇게 후원하고 있구나. 나도 저렇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이 스피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럼 이 스피치 내용에 스폰서에게 다 나오고 스폰서의 고마운 얘기 다 나오고 스폰서 파트너십 다 나오죠. 이런 얘기 중에서도요. 예. 그래서 감사하는 표현을 아주 잘 풀어가지고 현중에 여러분들 부각시키는 굉장히 좋은 스피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사투리, 속어, 저질 농담 이런 건 절대 쓰면 안 돼요. 예? 뭐 사투리는 어쩔 수 없어요. 가끔 쓸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예. 그러나 이 농담을 하거나 속어를 쓰거나 이거는 아주 안 됩니다. 예. 우리 스피치 중에 이건 있으면 안 돼요. 예?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추상적인 은유적 표현, 긴 설명, 긴 예와 금, 이건 절대 금지야. 예.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탑리더밖에 없는 거예요. 탑리더는 모든 게 다 공개되고 시간 제한이 없어요. 사실은 마무리할 때도. 그러나 탑리더들은 이미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도 사업 경력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긴 설명 같은 거, 긴 예화 같은 거 아주 이거 조심해야 돼. 아주 그동안에 좋은 내용이 다 사라져. 그냥 이미지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 금지야. 그래 가끔 있어 또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부부는 전달 상황, 재차 설명 금지예요. 부부가 전달하는 부분이 거의 같을 수 있죠. 한 사람 얘기와 한 사람 요령이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 그걸 똑같이 또 이 재차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마이크를 대고 하나 둘 셋 이거 금지. 이것도 훈련이 잘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랠리할 때 거기다 마이크 대고 하나 둘 셋 하면 부부가 부부가 그 정도 못 맞춰요 그래? 부부가 그것도 안 되냐고. 거기다 하나 둘 셋 또 화이팅하고 이런 것도 좀 요령껏 해야 돼. 그 다음에 절대 열 번째는 스피치에서 판사로 금지해. 판사하는 거.
예. 판사는 교육 이외에는 안 돼요. 스피치 할 때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하더라도 판사가 하면 스피치는 안 돼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판사는 판사하고 싶으면 다이아몬드가 되셔야 돼요. 다이아몬드 이상 판사라든 뭐라든 후리야, 후리. 예. 그 다음에 11번째, 부정적 스피치 절대 금물이에요. 이 스피치 아주 부정적인 아주 독약입니다. 그 다음부터 한번 이 스피치의 부정적을 해버리게 되면 정말 탁월한 리더들, 특히 형제 그룹은 아주 내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진짜 스피치를 굉장히 제한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2번째, 나이, 종교를 말하지 말 것. 학력, 나이, 종교, 고향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째는 가르치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시하지 말고 나무라지 말 것. 그 다음에 14번째, 특정한 내용을 정중한 청중 전책에 따라 할 것을 요구하지 말 것. 예. 그 다음에 다운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 말아라. 자, 어떤 분은 이런 스피치를 보면은요, 정말 제가 우리 파트너 누구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달 SP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달 15 넘어가. 이런 스피치 하지 마세요, 앞으로. 파트너가 15%하고 파트너 SP 간 게 왜 내가 감사합니까? 왜 스폰서가 감사해야 돼요? 파트너가 스폰서한테 감사해야죠. 이건 왜 이 금지해야 되냐면 마치 파트너 때문에 스폰서가 성공한 이미지를 딱 주는 거예요, 다 이게. 이건 내 그룹뿐만 아니라 형제 그룹한테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파트너가 스폰서한테 고마운 거지 스폰서가 파트너한테 고마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파트너가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SP 된 거에 대해서는 참 공감하고 이 파트너의 우리 축하한다. 뭐 이런 정도는 좋은 건데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시스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경어 사용 시 남편이나 가족을 높이지 말 것. 이것은 청중을 낮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다음에 17번째는 청중을 무시하는 스피치. 이건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18번은 직업 이야기 시 특정 직업이나 타 직업 비난을 금지한다. 당연히 뭐 이런 거 기본적인 부분들입니다. 뭐 요 정도로 우리가 스피치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리더들하고 공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대한 기업이 있고요. 위대한 기업에서 사업을 하는 위대한 리더가 있죠. 우리들한테 공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각자 도생 시대의 생존 전략을 각자 가져야 돼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정말 이제 오프라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리더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CEO가 됐다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정보는 주고 이 시스템에서 정보는 나가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내가 1인 기업의 CEO다. 1인 기업의 CEO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비전을 보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비전을 보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1인 기업의 CEO라는 생각을 가셔야 됩니다. 자, 이 CEO의 C는 뭘까요? 콜라보레이션. 첫 번째 C는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협력할 줄 아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된다. 유연한 그런 리더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E, empowering이에요. empowering. 권한 위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독보적인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한 위임을 한다. 여러분들이 1인 CEO로서 인정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1인 CEO로서 여러분들 그룹을 또 1인 CEO로 복제시킬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권한이양이에요. 이 권한이양이 잘된 그룹이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고 그룹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왔고 항상 그런 이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피교육적인 입장에서 계속 모든 걸 하려고 그래요. 여기는 아닙니다. 셀프 여러분들 리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CEO를 잡으시면 가셔야 돼요. 마지막 오는 뭘까요? 오너십이에요. 오너십.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네. 코카콜라의 그 오너는 뭘까요? 오너의 생각은 뭘까? 이 코카콜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모금씩이든 마시게 하는 게 꿈이죠. 우리 CEO, 우리 1인 기업의 CEO들, 우리 사장님들의 꿈은 뭘까요?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아메이 제품을 하나라도 써보게 하는 것이 우리 꿈입니다. 이게 사명감이에요. 우리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제품을 내가 취급하는 내가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또 누구한테 선물 받았다 해가지고 타사 제품을 쓴다? 이건 사명감이 없는 CEO죠. 저도 초창기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런 몰라가지고 뭐 처음에 뭐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살면서 전략 정신이 있었습니까? 뭐 은행 같은 데는 그 고객들한테 선물이 굉장히 많아요. 뭐 치약도 나가고 비누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거 쓰죠. 그거 선물 고객들한테만 주지만 한두 개 가져와 가지고 돈 없는데 그거 쓰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업라인이 와서 홈미팅 하는데 화장실 딱 가보더니 우리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내가 사업할 때 한 달이 안 됐을 때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때 스폰서가 나중에 애프터 할 때 그러더라고. 김학전 사장님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묻더라고. 예, 저 사업하니까 사장님도 오시고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장님 화장실 가보니까 타사 제품이 있는데 그 타사 제품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다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도 안 돼. 이 10만 원도 안 되는 제품 때문에 사장님 2년 만에 다이아몬드 될 거 10년 만에 다이아몬드 된다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당장 그 제품을 한 달 만에 탁 막아가지고 이거 버리지 마시라고. 버리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까지 써왔다는 제품을 놨다가 내가 아메이 제품을 다 바꿔 쓰면서 이 제품은 데모용으로 쓴 거예요. 데모용으로.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왜 버리십니까? 내가 산 건데. 타사 제품하고 데모하는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전 제품 바꿨으니까 우리 스폰서가 올바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부터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여러분 CEO의 역할. 항상 리더십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고 비전을 공유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성공한 리더는 제가 늘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또 얘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고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들이 장수해요. 성공해요. 우리 사업도 이 시스템이 없는 그룹에는 기본에 충실할 게 없어요. 그냥 제품 그냥 팔려고만 하는 거죠. 근데 시스템이 있고 전통적인 그런 그룹, 그런 그룹은 이 기본에 충실한 것을 우리는 생명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에 충실한 중에 여러분들 고개로 있죠? 고개로. 미팅 참석하고 책 읽고 CD 듣고 그 다음에 100% 제품을 바꿔 쓰고 쇼더 플랜하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모든 리더분들이 나는 사업가다 하면 여러분 제품을 100% 바꿔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세제든 여러분 건강보조식품이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이 훨씬 더 좋아지고 훨씬 더 환경이 깨끗해지고 더 빨리 내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얻는 거예요. 네. 예. 자, 이 고개로는 미팅에 참석하고 CD 듣고 책 읽는 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제품을 100% 바꿔 쓰는 것이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제품 다 못 바꿔 쓰고 또 내가 선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쓰고 우리 제품을 쓰겠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사업은 시작했지만 사업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그런 상황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 6, 7만 원밖에 안 되는 제품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트리플 돼가지고 성공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우리 집에 와가지고 타사 제품이 놓여있다고 보세요 한번.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응?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자카 사장님 얘기 그렇게 얘기 많이 한 게 100번 제품 바꿨을 때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모든 제품을 지금부터 100% 바꿔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쇼더 프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고개는 매일매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요거 여기에다가 플러스 텐코아 있죠? 텐코아 이게 기본이야. 이거는 행동감령이에요. 행동감령 이게 뭐 이거 기본에다가 그죠? 신뢰 쌓기 배웠잖아요. 그죠?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해라. 수없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예. 그 다음에 소비자 만들기. 소비자 만들기는 데모통 들고 다니셔야 돼. 우리의 도구는 데모야, 도구. 잊으시면 안 돼요. 데모를 잘하고 이런 분위기 있는 그룹들이 매출이 높아져. 그래서 여러분 차에는 항상 데모통을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요. 뭐 이왕이면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냥 비닐봉지에서 이렇게 두고 다니는 척 그러지 마세요. 품이 떨어져. 우리 양단사님 보셨죠? 빨간 데모통. 예? 진짜 좀 장만하셔. 이게 우리 진짜 사업의 기본인데 하나 사면 평생 쓰는 거 아닙니까? 좀 멋지게 들고 다니면서 폼나게 데모 보여주세요. 이걸 많이 하셔야 소비자 생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 소비자 만드는 것은 먼 데서 자꾸만 찾기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가족들한테 우리 제품 알리시고요. 친구들한테 거절당해도 계속 찾아다니시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거 안 하면 내 친구들 성공자 안 나오고요. 가족들 성공 못해. 이거를 내가 했어야 되는 못했다고 그랬잖아. 뭐 때문에 못했을까? 내 자존심 때문에 못한 거야. 네가 왜 암해했냐? 네가 지점장 나가지고 왜 암해했냐? 이 얘기 듣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가족 다이아몬드 있어요? 우리 처가 쪽에는 우리 스폰서가 이제 우리 처제들이 있고 처제들이 사업을 하니까 처가 쪽에는 성공자들 나왔지만 우리 친가 쪽에 아무도 없어. 솔직한 얘기로. 이게 지금 헬라 안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돼. 여러분들 가족은요. PT, 에메랄드 전까지 가족들이 후원이 돼야 돼. 다이아몬드만 쉽지 않아요. 에메랄드 되기 전까지 여러분 가족들 후원하고 친구들 후원하세요. 다이아몬드 되면 친구도 될 것 같죠? 못해요. 왜? 비교가 되는 거야. 비교가 되고 라이프 스타일도 비교가 되고 그룹 리더 하는 것도 다르고 스피치 하는 것도 다르고 자신감도 다르고 비교가 딱 되니까 그걸 극복을 못해. 근데 PT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가족, 친구, 이웃들 요게 1차 타켓으로 하세요. 친구들도 초중고등학교 다 있잖아. 동호회 모임 다 있잖아. 명단 작성 다 하시라고 다시. 이게 여러분들이 재산 목록이야. 재산 목록. 다른 거 아니야.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이게 명단 작성 다시 하세요. 얼마나 여러분 300만 설명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지나가다 만난 사람도 있고 차 타다가 옆에 타고 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전철안에 만난 사람도 있을 거고 세탁소에 만난 아저씨도 있을 거고 심지어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또 대화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나깨나 내가 저 사람한테 우리 제품은 뭐가 적합한가 아니면 어떻게 만나 대화하다 보면 꿈 있는 사람 만나다 보면 사업을 얘기하고 싶은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모든 사람이 나의 소비자, 내 ABO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겸손해지고 내가 인내도 하게 되고 또 내가 예절도 바르게 하고 품성을 갖게 되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사업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품성 있는 그런 리더가 돼가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멋있는 리더가 돼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메이 성공하거나 여러분 아메이 사업하시는 사람은 진짜 주변 사람들은 다르다는 소리 다 듣는 겁니다. 이게 소비자 만드는 거 정말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SNS 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SNS 활용. 자, 이것도 소통을 해야 돼요. 우리 리더들은 매일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전화도 이렇게 하시고 우리 인천의 박경 사장이 그 문자를 보니까 연말에 봐서 이 소비자들 골드 소비자들한테 연말에 작은 선물에도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거. 우리 수입의 한 5% 정도는 그렇게 다시 돌려준다는 마음이라면 골드 소비자가 되고 또 어때요? 또 소비해서 소비자를 또 소비자를 창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배우고 본받아야 돼.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소비자를 한번 우리가 맞이한 소비자는 내 곁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주 프로입니다. 이게. 거기다가 움직이는 대로 새로운 소비자를 계속 만들어가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비자 부자가 될 수밖에 없지. 소비자 부자가 되면서 그 사람의 수입이 발생되니까 어떨까요? 거기서 사업가가 나오는 거예요. 돈이 되는데 왜 사업을 안 합니까? 아, 난 제품만 쓸 거예요. 제품만 쓸 거예요. 난 사업 안 해요. 그래 사업하지 마시고 제품만 쓰세요. 제품 써야죠. 제품 쓰다 보니까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쓰다 보니까 파운데이션 되고 빌더 되다 보니까 100만 원 수입이 되니까 어때요? 이거 사업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 자기가 묻는다니까. 돈이 되니까 자기가 묻는다고. 그럼 쇼도프를 해주고 사업하는 방법 알려주게 되면 그냥 미팅에 참석하면서 고개를 하라면 다 하고, 그죠? 탱크 하라면 다 하잖아요. 왜? 더 큰 돈이 들어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SNS 시대에 편하게 우리가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문자도 보내고 이런 것도 참 좋은데요. 이렇게 연말 같은데 크리스마스 전후 같은 데는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편지 하나 써가지고 딱 보내는 것도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손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예, 손편지 써가지고 여러분들 선물 하나가 뭐 저기 조그만 선물 하나 포장해가지고 보낼 때 손편지를 써서 두세요. 사장님 1년 동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때가 좋잖아. 타이밍이 중요한 거야.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꿈을 갖게 됐고 이 꿈을 실현할 수 있고 이번에 이렇게 제가 성장하면서 보너스도 이렇게 받아서 연말이 돼서 우리 사장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작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냥 갖다 뚝 전달하는 것도 훨씬 낫잖아요. 감동 가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은 잊지 못해. 누구한테 제품을 바꿨을 거냐 하는 것은 AP감은 얼마나 제품을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쓰게끔 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감동을 어떻게 주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SNS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편안하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몸으로 공을 들여라. 몸으로 공을 들이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뛰어납니다.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상담. 상담은요, 내가 올바른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스폰서는 업라인 하고요, 계속 소통하면서 올바른 사업하는 방법을 내가 점검하고 또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꼭 하셔야 돼요. 예. 여기서 이제 1차 상담은 파운더스 PT 이상, 2차 상담은 에머럴드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웰빙입니다. 웰빙 코어가 있잖아요. 이 웰빙 코어 중에서 이 뉴트리, 우리 건강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뉴트리 매출이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건강에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이러스에도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강보조식품, 비타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아티스트. 이건 미용이에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변화 없는 건강 신경 쓰고 미용, 상당 쓰게. 그 다음에 어때요? 영양. 퀸 아니에요, 퀸.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취급하고 알아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생활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텐코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A 스텝이 있는데 A 스텝은 여러분들이 별도의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으면 그때 이제 공부하시기 바라고, 이건 매일매일 기본에 충실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꼭 실천에 옮겨야 될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리더가,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진실성. 진정성. 네.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진정성이나 진실성이 똑같은 얘기인데, 진정성은 여기 두 가지예요. 진실하고요. 진실하고 정성이에요. 이게 합성어예요. 이게 진정성이에요. 자, 우리 사업에서 아주 생명처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 말을 못해도 관계없어요. 더듬대도 관계없지만 내가 진정성이 있는 것은 표정에서 나타나고 마음에서 나타나요. 절대 고객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 가식 쓰는 것 절대 보이지 마세요. 오래 못 가. 이거. 그래서 우리가 진정성이 있어야 그다음부터 소통이 됩니다. 이게. 그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메이 사업을, 제품을 어떻게 하면 잘 파는가, 이거 얘기하지 않고 왜 여러분들은 진정성을 얘기할까요? 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계가 하는 일이랑은 우리가 관계없어요. 기계는 이제 알아서 이제 4차 산업을 다 알아서 할 거고요. 사람이 하는 일은 바로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냉혹한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코로나 경제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런 냉혹한 환경을 직시하셔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성공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리더들이 진짜 성공하는 리더고 위대한 리더예요. 자, 우리 퍼스널 리더 중에 이런 분이 지금 많이 있어요. 정말 스폰서 감동을 합니다. 집에 머물러 있지 마셔야 돼요. 지금 진짜 열심히 뛰는 분한테는 코로나도 물러갑니다. 예, 그죠?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뛰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어려운 이때 아메이가 빛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자, 시간이 다 같이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이때 아메가 빛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아메가 빛나는 이유는 생활 필수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불경기가 없는 거예요. 예. 매달 평생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사업이. 그래서 수입이 증가돼. 소비자가 늘어나. 재구매돼. 사업자가 생겨. 나만 써도 소비자는 100번 환불이 돼. 최고 제품 써. 재구매가 되는 이유는 제품 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요. 생활 필수품은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제품을 취급하는 것들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메이가요. 어떻게 보면 유형자산이 같지만 우리 사업만큼은 무형자산이에요. 아메이 자체는 유형자산인데 우리 사업만큼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찾는 거하고 사업자 찾는 거 없는 데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형자산인 거예요. 예. 그래서 금강에서 금을 캐는 거 이거는 유형자산이에요. 근데 금강에서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은 무형자산이에요. 근데 상식은 금강에서 금을 캐러 가는 것이지 금강에서 상필품 팔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다른 거죠. 불경기가 없는 비즈니스는 남들이 외면하면 외면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불경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렇게 세계적인 이 기업의 CEO들이 거의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3년 후가 돼서야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 아무리 사업한다면 아직까지 다단계고 아직까지 피라미드죠.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네. 블루오션이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남들 하는 일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통닭집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커피 전문점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 전문점 하려면 스타벅스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면 살 필요가 없어요. 이 아메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우리가 혼자 가도 되잖아. 오던 말도 혼자 가면 되잖아. 제가 해보니까 20여 년 전에 거절을 당하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선택한 내가 지금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많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내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도 연구한 사람 아닙니까? 학문적으로 내가 지금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다른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사업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완전 바꿔줍니다. 진짜 여러분 대단한 사람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찾고 사업자 찾은 우리가 뭘까요? 대단히 상속되잖아. 상속. 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상류 계층으로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렵고 힘든 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인생은. 지금부터 우리가 3년 동안 정말 뼈를 묻는 마음으로 이 삶을 한다면 우리 3년 후에는 우리는 분명히 다른 데서 절대 이룰 수 없는 그런 꿈의 세계, 정말 이 상류계층의 삶,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면서 이런 모든 부분을 내 자자손손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전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21세기에는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을 가는 시대예요. 이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ABO들이 유일하게 이제 그 무형자산인데 요즘은 자 21세기 유형자산 뭘까? 대기업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4차 산업 향해 가지고 삼성, 반도체, 바이오 세계 1위, 현대차, 수소차로서 세계 1위, 거의 70% 이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LG 전자제품이나 LG화학 같은 거, 이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 SK 통신 에너지 분야 세계 1위 탑. 이런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때문에 엄청난 돈과 자산과 그다음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유형자산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웬만한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럼 뭐예요? 무형자산이 있는 거예요. 무형자산. 무형자산 시대가 왔다 그랬잖아요. 무형자산 시대는 뭘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네이버라든가 페이스북, 구글, 카톡, 그 쿠팡, 아마존, 페이팔. 이 페이팔 같은 기업은 이 유저가 약 3억 명이 넘어요. 유저 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고 기업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럼 내가 소비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내 사업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유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우리는 페이팔은 아니지만은 내 소비자와 내 사업자가 내 그룹에 얼마나 포진되고 있고 복제시키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관건이야. 이게 우리 개인이 유일하게 해나갈 수 있는 부자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을 비전 본 사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뛰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삼성이 될 수 없고 현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러나 이런 기업에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가 진짜 갖는 거지. 이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엄청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혜택 보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뭘까요? 예, 네이버가 무슨 뭐 기술을 가지고 있죠. 땅을 가지고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뭐 건물 가지고 부자가 됐습니까? 이게 이 사람은 인적 자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아주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ABO는 뭘까요? 그런 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소비자 만들고 사업자 만들어가면서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있고 자자손손 우리가 이 물려줄 수 있는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자, 우리 그룹의 이제 이 비전에 있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전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박경수 사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가족 이 보상 희망에 대해서 기반을 둬. 아미 기본 정신 아닙니까? 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크게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데 헌신하고 싶습니다. 야,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실 거죠? 동참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든지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그룹에 잘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우리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이 시작된 겁니다. 움츠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우리 그룹은 시스템이 살아 있습니다. LS가 명확히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 그룹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스템 속에 있으시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 뛰면서 그룹을 펼치시면서 여러분 무형자산을 펼쳐나가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그룹은 인성을 갖춘 그룹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는 개인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 기업은 기술과 그 다음에 자본과 그 인력이지만 이 무형자산의 가치는 뭘까요? 우리의 인간 존중 정신이 있습니다. 좋은 인성을 키워나가면서 정말 사람을 존중해주고 우리 만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함께 나눠가면서 이렇게 해나간다면 우리 그룹은 반드시 큰 그룹이 성장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제가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하면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가 앞으로 뭐 어떤 비즈니스가 어떻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성공할 수 있는지 이제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인성을 갖춘 우리 좋은 리더로서 남기를 바라는 거고 이런 자부심을 갖는 그룹으로 남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돕는 ABO가 돼야 돼. 그래서 가족, 이웃들 모든 이 소비자들하고 실효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팀이 돼야 돼. 이것이 평생 대를 이어서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여기 지금 방송실에도 우리 김성곤 사장이나 아니면 이상덕 사장 그다음에 김기성 사장이 우리 방송실을 정말 고생하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젊은 리더들 진짜 우리 젊은 2030 리더들이 오늘 한국아메이 직원하고도 오늘 예시장에서 잠깐 만났는데 정말 여러분 리더 칭찬 많이 하고 정말 분위기 좋은 그룹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또 우리를 많이 돕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이 팀 속에서 여러분 함께 하세요. 그럼 우리 원하는 모든 꿈을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 만나는 거 저희도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 조금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건 과거의 나의 선택이었고요. 지금부터 선택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그룹에서 여러분 스폰서와 함께 이 팀에서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만 정말 열정적으로 아까 세 가지 리더의 성공한 리더의 세 가지를 충족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간다면 또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리고 그때 목표를 세워놓고 정말 현실을 직시하면서 뛰어넘는 우리 여러분들 리더, 강력한 리더가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3년 후에 최소한 3년 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10년 정도 되면 여러분들 정말 인센티브를 크게 받는 그런 리더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나이 몇 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 나이가 부럽습니다. 저는 정말 30대 만나시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40대 만난 것이 조금 후회가 되는데 그래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2030 세대들이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한 데를 보고 사회 경험을 적기 때문에 빨리 성장을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걸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부딪히면서 삶의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는 것만큼 좋은 자산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나올 거라고
하니 여러분들 좀 건강을 유의하시면서 우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들으시느라고 하이 하이.